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20여 년 전 제가 시골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화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같은 동네 사시는 할머니 두 분이 진료실에서 우연히 만나셨어요.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침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 분은 나누셨습니다.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담배 농사 이야기도 하시고 누구 아빠 흉도 보시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누구 엄마 소식 들었지? 치매가 심해져서 이제는 식구도 못 알아보고 벽에 칠까지 한다네. 자식들 고생이 말이 아니여. 근게 나도 들었어. 젊어서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참 안 됐어. 암은 한 개도 두렵지 않아.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치매는 나도 못할 짓이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정말 못할 짓이여. 맞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리내며 웃고 이야기하시던 할머니들은 그 대화를 끝으로 치료받는 내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생각해보면 한 동네 사는 분의 우울한 소식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도 열의 9은 암과 치매라고 답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는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고 대형 병원의 검진 프로그램은 이제 유전자까지 들여다보며 암과 치매를 찾습니다. 곳곳에 요양병은 세워지고 메이저 병원들의 암병동은 증축과 신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종종 밤길에 마주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암병동의 모습은 조금 섬뜩하기도 합니다. 건강 관련 채널에서 암과 치매는 이미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입니다. 병이 창고라는 것은 참 우울한 일이지만 그것을 환호하는 누군가는 또 있다는 게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각종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암과 치매는 여전히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암의 조기 진단과 5년 생존율이 증가하고 일부 암종에 관한 치료율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가 암을 정복했다고 말하기에는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치매 또한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된 사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환자는 급속히 늘어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수준의 인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암과 치매는 전혀 다른 병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많은 종류의 암과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란 점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세포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돼서 분열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로 분화한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과정은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저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과정은 생명 진화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세포 수준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오류를 잡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도 대표적이죠. 하지만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잡기 어려운 것처럼 놓치고 새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몸을 관찰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도 처음에는 법망을 피해서 도망다니지만 자본과 권력을 얻으면 법을 농락하고 그것을 또 이용하죠.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발생합니다. 면역 시스템에 의해 걸러지고 없어지던 오류가 생긴 세포들이 무장하고 세력을 이루면 그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면역계를 무시하거나 이용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무한 확장합니다. 이런 세포 집단을 우리는 암이라고 부르죠. 서로 함께 잘 살자던 공생의 맹세는 깨지고 우리 몸속은 각자 도생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류의 확률과 그 양은 증가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암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세포 수준에서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럴 때 생기는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화와 만성염증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쓸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드는데 내부 단속도 안 되니까 범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암의 가족력까지 더해지면 암의 위험도는 아주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한 불균형의 상태는 우리가 중년이라고 부르는 나이대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아주 고령이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스스로 노화의 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한 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거나 그것이 쌓이는 것을 막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뇌세포의 손상에 따라 감소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보충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발병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있지만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빨리 늙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이 되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암과는 달리 치매는 대체로 천천히 뇌가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암이 생명을 앗아가는 병이라면 치매는 나를 잃어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가 만났던 할머니들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것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암과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도우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랜 기간의 진화를 통해 이런 치명적 질병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가장 큰 목적은 종의 번식이지 장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오래 산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래 산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진화의 시계로 보면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종의 사고 같은 현상입니다.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현재인은 어쩌면 장수 시대의 부적응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